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사주라는 게 이제 약속 기호가 많거든요. 그 원리는 이제 음양에서 나오는데, 음양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구하고 이 관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별자리. 그럼 이러한 구조로 왔다고 치면요. 여기서 이러한 별의 이름을 따서요. 지구는 토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을 갑과 을로 하고,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약속 기호를 우리가 잡아놓고서 하나둘 푸는데 이 약속 기호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근데 많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처음부터 얘는 목이니까 동쪽이고 색은 청색이고 외우세요 이러면 어지러워져요. 그 다음에 얘는 남쪽이고 색은 붉은색이다. 또 어지럽죠. 외우세요 하거든요. 그 다음에 토 이러면 중앙을 위치하고 색은 황색이다. 그냥 외우라는데 이게 어떻게 외워야죠.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고 색은 백색이다. 수는 북쪽이면서 색은 흑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외우세요 이러면 이거를 외우다 보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 처음엔요. 외워서 넘어가면 쉬운데 아예 머리에 딱 박히면 쉬운데 이거 자꾸 외우다 보니까 자꾸 앞뒤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게 굉장히요.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물론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이렇게 보자고요. 해시계를 참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자시, 오시, 묘시, 유시. 지금 시대보다는 아마 과거의 분들이 사주 공부하기 더 편했을 거예요. 요거는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보면요. 요거를 한 달이 지구를 지나간 시점을 볼 때는 자, 지금이 이제 한 이번 달이면 한 6월쯤 됐나요, 이제? 하여간에 이렇게 요건 봄이다. 그리고 요거는 겨울이다. 그 다음에 요건 가을이고 요거는 여름이다 치자고요. 여기는 여름, 여기는 봄, 여기는 겨울이고요. 여긴 가을이다. 이렇게 두고 보면 조금은 쉬워져요. 일단은 북쪽에 있는 겨울은 굉장히 춥지요. 여기는 일단은 춥다. 그래서 수기운이 강하다. 물론 사우나 가면 뜨거운데 보통 물기운은 차가워요. 근데 남쪽을 보면 대부분 덥잖아요. 여름 되면요. 더우면 떠오르는 색이 대부분 다 불이잖아요. 붉은 색깔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붉은색을 나타내치고, 그 다음에 동쪽은 새로운 봄이기 때문에 새싹이 막 피잖아요. 녹색은 아니고 새롭게 막 피니까. 그럼 여기를 청색 잡으면은 이건 백색이 되겠죠. 그런데 토가 왜 가운데 와 있습니까?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토가 어디냐? 겨울에서 봄 바뀔 때가 토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점, 이걸 축을 토라 해요. 그 다음에 봄에서 또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 진을 또 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름서 가을 넘어간 시점 미를 토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넘어갈 때 이 수를 토라 하죠. 근데 이 토를 가지고 토는 왜 중앙인가?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지만 돼요. 다 나머지는 이해가는데 책 보면 무조건 토는 중앙이다 나와 있고 진술충리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무기도 중앙이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나면 외우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는 이게 아닌 거죠. 뭐냐면 옛날에 관측을 할 때 여기 지구에서 관측을 하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사주가 막 연구되고 아주 먼 시대부터 계속 연구될 때는 하늘이 돌지, 그러니까 하늘이 뱅글뱅글 돌지 지구가 돌지는 않는다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하늘만이 움직여요. 단지 이 계절이 변화될 때 시점은 지구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면이요. 이게 과거 시대는 지구를 이렇게 원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평면으로 봤단 말이죠. 여기에 변화가 심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다른 별에보다도 뭐 목성이나 화성보다도 지구에 가장 영향이 크다. 이 평면에. 그래서 이 평면이 지구에서 바라봤으니까 제일 중앙이겠죠. 그 제일 중앙이니까 이거가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토 외우세요 하면 토가 왜 중앙이야? 이게 어지럽죠. 과거 시대는 천동설이에요. 또 지구에서 모든 걸 관측했고.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온다더라. 그래서 지진이 주로 크게 발생하면 이 진술충이월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요때가 가장 다른 별자리보다는 지구의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따지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 관계는 뭐냐? 또 하나둘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저기 천문도 볼 때요. 요거를 보고서 분석한 게 지구하고 달하고 얘하고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각도가. 각도가 얼마가 되면 이춘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면 춘분이고 춘분 다 나오거든요. 각도가 15도마다 변하는데 30도마다 하게 되면 정확히 12절기 나오겠죠. 그럼 곱하기 하면 361인데 지구가 빼딱 하니까 며칠 차이가 나겠죠.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는 여기서도 많이 혼란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달이 절기가 지났지만은 어떤 절기는 29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절기는 32일만 오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게 돼요. 왔다 갔다. 물론 보통은 365일이니까 30일을 다 넘어가죠. 30점 몇 시간이 막 넘어가 계속이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면 딱 맞게 돼 있죠. 하여간 이렇게 쭉 보고 나면 사주를 볼 때 지지에 대한 부분도 이걸 이렇게 봤구나. 그래서 여기에 토가 중앙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단지 핵심은 얘는 이 축은 겨울에 있는 축이고 이거는 봄에 있는 토고 이건 여름 토고 이건 가을 토구나. 그거는 항상 알고 넘어가야죠. 환절기에 겨울서 봄에 넘어올 때 보통 환자 많이 발생하고 감기 막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계절에서 넘어올 때 아주 많이 병고가 생기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봄에서 막 넘어갈 때 온갖 막 바이러스 막 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을 막 접어들 때 감기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을에서 이 토에서 막 겨울이 됐으면 딱 하루 지났는데 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얘보다도 이렇게 말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각도로 따지면 정확히 맞죠. 시점을 지났으니까 요건 요건데 여기에 기운이 조금 묻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론이 나오느냐? 지장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지장간을 가지고 너무너무 또 중시해서 막 풀어놓은 이론이 일본 책이죠. 그럼 제가 강의할 거는 일본 책도 다 강의해 드려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맞는 이론이지만 이건 틀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기 차이를 가지고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 해월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사주 명리학은 정확히 각도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비하다 아니면 미신적이다라는 개념이 관계가 없는 얘기죠. 정확히 따지면 태양계 변화 가지고 따진 이론이 사주학이에요. 잘미두수는 뭐냐? 하늘의 별자리, 북두칠성이 어디 있고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볼 때는 전체 물리학이죠. 거기에 비해서 당사주라든가 등등은 거의 좀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죠.
하여간 여기서 야 이런 게 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요 조금 더 쉬워져요. 1월 1일 뭐 한 축시를 갑자기 축시를 하니까 또 이제 혼란스러울 테니까 한 2시로 하자고요. 새벽 2시. 이거를 원래 우리가 쓰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원래 쓰던 게 어떻게 썼느냐, 과거에는. 을유년. 아니죠. 맞네요. 이때는 이제 양력이니까 그 전에 해봐야 되겠죠. 갑신년. 병자월. 을유일. 축시.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로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는 쉬웠는데 눈에 익어서요.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져요.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연월일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반대로 쓰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써가면 안 보여요, 글씨가. 칠판으로 하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요. 그래서 얘가 연이고 월이고 일시가 나오면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그냥 숫자인 2005년이 아니죠. 자, 갑신년.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갑, 소위 말해서 목성이 지구 밖에 있는 목성이요. 그 목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은 여기쯤에 와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천체에서 달하고 별자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된다고요. 무엇이 강하고 어떻다. 그래서 이 해는 목성이 강하면서 달은 이쯤에 있는 것이 강했다. 병자월 하면 특히 그 달은 병이니까 여기 태양이 아니에요. 화성 중에서 지구가 탐사한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 중에서 낮에 더 강한 화성이, 양이 더 강한 화성이 달이 이때 있었다. 그럼 시간, 공간 다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러한 목성 중에서 얘는 양인데 음이 강한 날에 이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시간대는 이렇게 화성 중에서 음이 강한 화성이 이러한 시점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나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보면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냥 글자일 뿐이죠.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알고 나면 사실은 사주학이 되게 체계적이고 실제 과학적이에요. 근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그냥 달력이죠. 우리가 쓰고 싶은 이 달력과 이 달력은 아직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요 시기가 되니까 아직은 절기가 안 지났으므로 추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 때가 지났으니까 묘를 묘좀 심는 거 있죠. 요 때 뭐 심고 또 언제 채취를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 뭐 한다. 그리고 대보름 되면 이제 그거 먹잖아요. 이렇게 그 단팥죽 같은 죽 먹잖아요. 막 부스럼깨 먹기도 하고. 그것도 한 행사지요. 근데 그 행사가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부스럼을 꿰자거나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되면 좀 피하자. 하나 둘씩. 축에서 막 인월 넘어오고 이럴 때는 뭔가 안 좋은 게 많을 테니까 미리 좀 피해 가보자. 미리 대비하자, 건강을. 이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풍습 중에는 지금은 미신 같지만 실제는 알고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풍습으로 만들어 가요. 김치 가지고, 저는 항상 일본 갈 때 가져가는 게 이제 고추장 하나 하고 이거 2가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김치 안 들고 가도 일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어디야? 동남아 가니까 거기서는 진짜 김치 없어 못 살아서 제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내가 워낙 김치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뭐 김치밖에 모른다고 참 촌스럽다 말을 했는데 요새는 외국에서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촌스럽다고 무조건 그냥요. 그냥 우리 거니까 촌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좋은지 밝혀진 이후부터 더 먹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단지 저기서부터가 이제는 사주는 그냥 달력인데 저 달력을 가지고 옛날에 있는 그 도사라게 하긴 뭐하고 옛날에 있던 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써먹었을까. 원래는 농경 시대에 많이 써먹었죠. 농사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중국 전체를 보면 동양의 역사는 동이족하고 화산족의 싸움의 역사예요. 화산족과 하족이 있어요. 하족은 저기 베트남족에 있는 열대지방 사람들. 화족과 하족이 합해서 나중에는 그게 한족이 되지요. 그래서 이쪽의 역사는 한족과 얘네들의 싸움이 되는데 동이족은 우리의 뿌리죠. 이렇게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원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참 발달되어 있었어요. 얘네는 계절 예측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둘 응용하면서 많이 발전시켜 나가죠. 발전을 어떻게 시켜 나가느냐. 이거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잘 맞더라. 언제 물을 들이고 언제 물이 나가고 그 농사에 대한 방법도 동이족한테 한족이 많이 배운 거예요. 하나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게 돼요. 아, 이걸 보니까 대충 이때 태어난 애하고 이때 태어난 애하고 많이 다르더라. 또 같은 날 태어난 애들은 묘하게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둘 뭘 파헤쳐 가죠. 그러면서 그전 시대에 있던 그 당사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미신적인 걸로 과거에 이미 벌써 한 1000년 전쯤이에요. 100년 전쯤에 이미 당사주 등등은 아예 뭐 점 깨치는 거, 손으로 점 치는 거예요. 무슨 주역, 개니 등등이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져요. 이걸로 뭔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다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하나, 둘 사용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자기를 뭘로 봐야 되냐? 띠로 보는 시대는 이미 해보니까 아니더라. 월도 아니더라. 자, 월은 이제 서양이 그거지 별자리요. 해보니까 얘가 기준이 맞더라 하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풀이는 위에가 간이면 밑에가 지거든요. 그래서 간지예요. 그럼 여기는 연간이고 연지고 월간, 월지 나오겠죠. 일간, 일지, 시간, 시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로 잡아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일간을 기준하여 판단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처음 강의에서 했지만 이게 이제 이허중시 이론이에요. 이허중시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발전시킨 사람이 서자평이란 말이죠. 서자평 때 어떻게 완결을 웬만큼은 지어보려 애를 썼지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전 시대는 사주에서 시를 빼고 삼주 나왔어요. 요새는 사주도 모자라서 누가 어떤 이론 가지고 뭐 오주 해전다 하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국서만 있는 얘기지 나가면 창피 떨어요. 괜히 또 이 말 했다가 그분 따질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별게 다 나오는데 새로운 것만 만들려면 뭐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 원리만 좀 파헤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간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얘하고 얘로만 판단을 했어요. 을 일생에 자월 태어나니까 어떻다더라. 갑일생에 묘월 태어나니까 어떤 게 있더구나. 이렇게 하나 둘 공부해 나가요. 연구해 나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새로운 패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평이 드디어 격을 잡지요.
쭉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은 어떠한 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타일이 늑대과인지 호랑이과인지 아니 염소과인지 등등의 어떤 기질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본 틀을 잡아내는 방법을 잡아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격 이론이 많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시대는 격과 용신이라는 말하고 같이 막 섞어 쓰게 되는 거죠.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서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자평 시대에 썼던 그 글하고 요즘은 좀 다른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학문으로 발전된 게 그때부터가 명리학이죠. 자, 왜냐? 이거는 그냥 달력이에요. 요거 그대로. 사주고요. 그것도 글자 팔자지요.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명 이러면 이때부터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된 거죠. 그 사람한테 응용하는 학문으로서 하나둘 발전한 것이 드디어 요새 말하는 무슨 명리학, 뭐 추명학 이렇게 막 말을 쓰는 거죠. 처음 시는 자평학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계속 공부해 나가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만 기왕이면 사주를 과거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말을 했고 또 지금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증해서 계속 고쳐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숙제인데 하여간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한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제가 지난 강의에도 했지만 예의 변수가 60개, 예의 변수 12개, 예의 변수 60개라는 사람도 있고 정통은요. 또 아닌 분은 30개라는 사람이 31이니까. 근데 시변에 12개. 이렇게 계산한 사람은 남녀 곱하기 2개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51만 8,400가지예요. 그러면 51만 8,400가지 다 나열 했는가? 아니에요. 그럼 51만 8,400가지 파일만 있으면 다 푸느냐? 물론 맞죠. 51만 8,400장을 사주를 다 풀어놓으면 사주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럼 읽으면 끝나고 공부 왜 하냐?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사주가 아니란 얘기죠. 살아가면서 변수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어떤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패턴. 요 세 가지에 대한 패턴이 60 곱하기 12 하면 제가 지난번에 720가지 말했어요. 공부를 사주를 하실 때는 사주에 대한 기본 패턴이 이 정도 있구나, 최소한. 그러면 720까지만 알아도 웬만한 기본은 잡히겠죠? 하나, 둘씩 하면서요. 거기다가 시를 포함한다. 곱하기 12. 이렇게 되면 대충 한 8천 몇백 페이지 만들면 책으로 실탄 이만큼만 만들면 사주에 대한 기본 가닥은 다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공부한 게 있으면 공개해서 8천 몇백 페이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외울 거 없이 그냥 하나, 둘 읽어가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용신 다 나왔겠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누가 최고다, 누가 최고다. 누구는 아니야. 앞에서 말은 안 하고 뒤에서만 계속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 계속 이게 낙후되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가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서양 학문에 비해서 비과학적인가 아니면 과학적인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서양에서는 이제 뭐든지 좀 단순 명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가지고 8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4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주에는 없었냐? 원래부터 있었어요. 자그마치 1000년 훨씬 전부터 사람에 대해서 기본 격을 구분해놔요. 수십만 가지로 분류되지만 이거를 크게 묶어보니까 8가지의 격이 있더라. 그러니까 8가지의 스타일이 있더라.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정팔격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하여간 이 전체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새로 가미할 얘기. 어떠한 격이 나왔는데
8가지요. 어떠한 사람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얘가 갑부터 개까지 10개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이라도 갑과 을, 병 돼서 좀 다르더라. 곱하기 10 하면 벌써 80가지고. 그러면 서양 학문에 비해서 이거는 되게 분석적이고 분류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서양 과학은 동양을 막 무시해요. 너희들은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뭐 신비학만 돼 있다. 논리도 안 맞고. 논리 정확히 맞잖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예 없어요. 자기들이 얼마 안 된 공부가 따지는데 사실 서양이 발달해봤자 불과 한 300년이란 말이죠. 근데 동양에서는 1000년 전부터 이게 쭉 흘러오는데 1000년 전에 바탕이든 그전 또 있죠. 한 1000년이요? 한 2000년 넘게 쭉 쌓여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분류해놨는데 불과 300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걸 비판한다. 자기들이 모르니까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학자들은요, 이거를 조금만 봐더라도 아무리 서양학을 공부하신 분도 머리가 있는 분들은 정말 체계가 아주 복잡하구나. 그런데 저 복잡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파악 못했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면상에서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매년도 며칠 이거밖에 모르지 매년 지금과 똑같은 한일의 기운이 올 수 있는 해가 60년 뒤에 오거든요. 이렇게 안 보는 거죠. 그 서양과 이건 큰 차이예요. 서양에서 100년을 한 세기로 봐요. 그래서 뭐 저번에 뭐 밀레니엄 한다고 뭐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망한다고 전 세계가. 망하긴 고사하고 잘 지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동양에서는 100년을 한 세기로 안 보고 60년을 참 중시하지요. 서양에서 60년이 됐다고 해서 잔치 안 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60년이 되면 61년째 다시 갑자가 왔으니까 환갑이다 해서 잔치를 크게 하지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서양 문화 따라가지고 무조건 100년 됐으니까 야, 한 세기다, 축제하자, 뭐 하자 이렇게 흘러온 거죠. 서양 이론을 보면 100년마다 그래요. 자기들은 100년마다 큰 재난이 있었다고. 그건 서양 이론이고 우리는 60년마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큰 개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살려면 아직 다음 세기 못 보겠네요. 하여튼 다음 세기가 오더라도 제발 동양에서 100년 가지고 잔치하면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몇 세기 따지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60년을 한 주기로 잡으면은 100년이 한 600년 지났다. 아이고, 10번이 지났는데 이렇게 봐야죠. 이게 좀 개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주는 분명히 달력이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일종의 사회과학 비슷하게 해요. 사회과학은 어떤 계측, 여러 가지 계측을 이용해서 사회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는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전체 물리학을 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한번 사람한테 적용하자 해서 나온 게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기독교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안 돼. 달력인데 사주를 믿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사주 명리학적인 판단을 믿지 마.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사주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달력 믿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 사주를 가지고 푼 답을 가지고 너한테 써먹는 이론은 믿지 마.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이제 이거죠. 아까 사주가 이렇게 해서 대충 51만 8,400까지가 나오는데 이 학문을 다 공부하려 하면요 정말 어지럽게 돼요. 하나 둘의 모든 변수를 다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잡아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을 하나 둘 공부를 시키죠. 어떻게 시키냐? 일간이 갑인 사람은 어떻다. 또 일간이 을이면 어떻다. 그 다음에 일간이 병이면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요거를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갑자는 어떻다, 갑자 일은 또 을축이는 어떻다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앞에 거 공부한 게 또 막 틀려가거든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면 아이고 모르겠다. 너무 외울 게 많아. 이래 된 거거든요. 다시 갑자월에 정제격은 어떻다. 막 이러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근데 실제는 가만히 보고 보면요. 사주책들이 분류를 계속 해 나가요. 분류를 해 나가다가 남이 쓴 거 자꾸 뺏기다 보니까 더 분류 안 되는 거죠. 그럼 앞뒤가 막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일단 알자는 얘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까 이제 기준이 이제 일간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일간 기준인데 사주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 사주에서 약속 기호는 알고 가야 돼요. 그 약속 기호에서 제가 갑을 정정 얘기했어요. 이렇게요. 분명히 갑과 을은 목이었다라고 약속을 잡았죠. 약속 기호로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갑은 양목이니까 하나고 을은 음이니까 둘이다. 홀수, 짝수는 두 개죠.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다.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게 더 먼저겠죠. 얘가 두 개라는 뜻은 아니에요. 약속 기호예요, 그냥요. 이렇게 목은 두 개가 있고, 여기가 화가 있고, 얘하고 얘는 토고, 이렇게 금이고, 이렇게 수라고 잡았다 치면, 어떠한 약속 기호냐? 얘하고 얘는 합한다. 또 이렇게 합하고 합한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 변화가 일단은 조금 많이 쓰이죠. 그래서 토를 잡으면 토생금이고 이렇게 된다. 이게 1차 약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또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긴 6합, 여긴 7충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왜 6합이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오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합한다. 그 다음에 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합한다. 그래서 6합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일곱 번째가 7충 그러겠어요. 그 충자는 깨트릴 충자 쓰지 보통요. 여기는 합할 합자 쓰는데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일곱 번째죠. 그래서 충 한다 봐요. 그래서 여기는 충이고 얘도 충이고 이렇게 충을 보죠. 근데 이것도 약속 기호인데 시계로 그리면 정확히 대칭이 있는 거예요. 해시계를 이렇게 그리고 대칭이 되는 것은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되게 쉬워요. 얘하고 얘 대칭, 얘하고 얘는 대칭. 이렇게 대칭은 이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 아까 했던 삼합 얘기요. 얘하고 얘를 기준을 두고서 자하고 오하고 묘와 유를 두고서 다시 신자진 이렇게 네 개 토올로 한다. 이렇게 쭉 써오기죠. 그럼 약속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약속이 몇 개 없어요. 두 번째는 이런 말도 있죠. 얘하고 얘는 합이다. 나머지는 이렇게 다 합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축인마할 때 이거는 수거든요. 얘는 수고, 얘는 화란 말이죠. 그럼 얘가 토면 얘도 토고, 약속기호에서 아까 오행도를 보고 나면 이해가 안 가요. 오행도에서는 토가 토를 깨뜨린다는 말은 없어요. 오행도, 목화 토금수를 보면 토가 토를 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신 분들은 축하고 미가 충 갑자기 혼란스럽죠. 토와 토끼리 왜 깨져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신 분들 여기서 막 혼란스러워져 굉장히요. 두 번째, 또 진과 술이 충하고 이러면 또 막 혼란스럽죠.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쯤 오면 또 혼란스러워져요. 자하고 축이 합하고 수하고 토가 합한다. 음양 오행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오행 노릇은 이해가 안 가죠. 이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이거 원래 외웠던 오행도하고 다 안 맞기 때문에 왜 안 되지 이거 하고 머리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더 가보세요. 사하고 신이 합한대요. 아니 이거는 화고 이건 금인데 왜 합하지? 그러면서 오행 이론이 틀리다. 이러한 논리를 남한테 막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웠다가 나중에 한참 외웠는데 오행 이론이 흔들리게 되니까 혼란스럽고 말 듣게 되고 사주는 미신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근데 앞에다가 우리는 이게 아니고 음양 오행이겠습니다 하면 말할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잡겠습니다 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약속 기호일 뿐이지 여기에 큰 의미는 부여하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체가 약속 기호거든요. 이 약속 기호 가지고 이거 쓰면 더하고 이건 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칙연산 비슷하게 사주에도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패턴을 가지고 조금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더하기 가지고는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요. 한참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 하느라고 뭐 국민학교 거의 한 3학년까지 막 그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이나 하는데 어린 애들한테 요거를 알려주면요. 아마 한 달이면 다 할 거예요. 한 9살 먹은 애들한테 야 갑이 이거고 을이 이거고 알려도 치자고요. A, B, C도 다 외우는데 저거 하면 아이들한테 해주면요. 진짜 한 달이면 이거 다 외워서 뭘 써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보니까 새로운 단어니까 너무 혼란스러울 뿐이죠.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몇 가지 공식만 알면 되는데 괜히 저 약속을 까먹은 거죠, 계속이요. 이 약속 기호 까먹지 않으면 조금 편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참 어려운 소리 하는 게 머리 아픈 게 이거죠. 아유, 이거 원칙이 탁 맞으면 앞이 맞으면 뒤가 다 맞고 이러면 나 얼마나 편한가. 사주도 좀 체계가 되려면 제대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우리가 자 여기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써요. 갑목은 큰 나무와 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차용을 하죠. 원리는 거기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양목은 아주 단단하고 큰 나무다. 이제 이렇게 천문학을 지구상의 물질로 이제 반원시켜 봐요. 하늘에 있는 목성이죠, 목성. 이 목성을 태양이 있고 쭉 있는 목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반영시킨다고 드디어. 그래서 지구에 있는 큰 저기 전나무, 잣나무 같은 큰 나무를 가지고 우리 갑과 한번 비유해서 말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입법을 사람한테 의인법 쓰듯이 우주의 현상을 지구의 현상에 여기 대입시켜 나가죠. 그래서 그러면 승목이다 해가지고 조그만 풀, 난초같이 많은 풀들이요.
큰 나무 옆에 있는 음지식물들. 그럼 이걸 을이라고 차용을 하자. 이렇게 써나가죠. 그럼 병은 실제는 화성인데, 하늘에 떠 있는 화성인데, 병은 태양불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정화 그러면 이것도 화성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화로 볼 수 있는 큰 불이잖아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불들요. 이걸 가지고 정화라 하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차용을 해, 사람들한테. 두 번 바뀐 거죠. 무 그러면 지구인데, 지구에서 단단한 땅을 비유한 거고, 기토 그러면 소위 그거죠. 진흙 땅. 진흙 땅과 비유해보자. 이렇게 하나둘 나가죠. 그 다음에 경금은 정말 단단한 바위면서 아니면 단단한 쇠붙이 같은 걸 그러한 형태를 경금이라 하고, 신금은 좀 푸석푸석한 돌같이 아니면 그거 있죠. 이제 예, 그렇죠. 그런 보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휘어지는 구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신금이라 하자 하고 하나둘 비유해 나가요. 임 그러면 큰 강을 말하는 거고, 흐르는 강이요. 개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뜻이 뭐냐? 태양계의 요 원칙에 대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상의 변화에다가 비유한 거지, 여기부터. 그럼 여기부터가 이렇게 됐구나 하시면 되지.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얘는 목이니까 큰 나무다. 이러니까 항상 쪼갤 경금이 필요해.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토는 습하니까 화가 필요해. 뭐 이렇게 말 만들어 가는 거고요. 서서히 차용이 되어 온 거죠. 하나, 둘씩. 그래서 이런 점의 차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알고 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만약에 사주 공부하기 전에 지구하고 태양하고 여기 오행성 관계를 설명했으면은, 이렇게 왔겠구나 하고 이해가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꼭 중요한 게, 태양하고 달하고 오행성,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비교해 본 거지요. 그래서 병화가 태양이다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화성이에요. 근데 요 화성이 강하게 비치는 날 태양이 제일 뜨겁다더라. 이렇게 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의인법이 아니고 우주를 가지고 처음에 지구에 빗대서 말한 거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처음 발달이 우주 전체를 관측을 해요. 그것도 태양계를요. 그래서 태양계를 관측하다가 다시 이 흐름을 가지고 오행성을 가지고 달과 지구를 달과 해요. 이거를 지구에 빗대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주 한 1000년 전에 지나면요. 보여봤자 나무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이 있고 하여튼 태양이 있고 강이 있고 그죠? 그게 다니까 요새같이 뭐 빌딩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의 원칙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에 있는 자연 원리에다가 하나 둘 비유하면서 부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감옥. 플라스틱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하고. 당신들 이론이 맞다면 플라스틱은 어디에 포함되냐고. 두 번째, 컴퓨터가 안에 금속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다. 그럼 뭐냐, 그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얘는 금속인데 막 움직이는 금속이다. 중금속이 있잖아요. 어떤 거 뭐지요? 납같이 막 뜨거워지면 녹아버리고.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수냐 아니냐? 막 이렇게 논쟁을 반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배경은 태양계의 원리 가지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 감목이 무조건 큰 나무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러면 반대로 따질 근거가 사실상 없게 돼요. 수는 분명히 금속이란 말이죠. 누가 반박하더라고요. 당신들 사주 이론은 금속이면 얘가 금인데 얘는 물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말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사주는 저건데 이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에 빗대서 말한 거지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니다.
단지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도 만들어 간 거지. 요새 시대같이 자동차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자, 빗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의 지구에서, 그것도 지구요. 지구 자연 현상에 빗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온 게 사라진 거예요. 글들이.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오면 되는데 여기 사라지고 대부분 다 여기부터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갑목은 나무고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지요. 갑목이 나무란 개념 원래 아니었던 얘기죠. 다시 여기서 발전을 또 해요. 자, 갑목은 나무고 병화는 하늘의 태양인데 라고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다시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자연만 봤지, 자연 그동안요. 자연만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써먹으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변통해서 한번 써보자. 그걸 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통변이죠. 다른 말로 뭐 육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 한 단계 걸치고 두 번 걸친 얘기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부터 알다 보니까 저기는 멀리 있고 여긴 여기 있고 막 이걸 가지고 사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막 비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게 아니고 저기부터 왔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동안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잘 안 하고 여기만 하다 보니까 참 논쟁이 되겠죠. 근데 그거야 뭐 싸우는 문제는 싸우는 문제니까 내가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저 문제가 빠지면은 사주에 대한 이론이 바탕이 없게 돼요. 사주가 바탕이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 발전이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주는 알고 보면 되게 체계적인 이론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막 거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점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게 돼요. 너는 태어난 것이 갑목인데 아주 기계적으로 돼요. 갑목에 봄 태생이니까 갑목에 묘월 봄 태생이니까 항상 경금이 필요해. 이렇게 공식만 여기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쪼개야 된다고. 이렇게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세요? 외우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닌 거죠. 그거 아니고 실제 원리를 알고 나면 꼭 저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알고 여기서만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반대로 한 거죠. 근데 이거 알고 나면 뒤에는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재미있게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